Recording in progress. 자, 오늘도 해봅시다. 그 연습 문제 4장에 4.3, 4.4라고 했나요? 네, 그게. 네. 그러면은 그것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혹시 풀다가 좀 막혔던 부분부터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그 인디케이터 쪼개는 게 좀 어려웠어가지고 네. 그 부분이 좀 헷갈려. 인디케이터 쪼개는 부분이 4.3, 4.4부터 일단 문제부터 보면요. 4.3 여기 인디케이터 쪼개야 되네요. 네, 한번 봅시다. 4.3에서 일단 이렇게 x1 나누기 x2, y2는 x2의 결합 확률 밀도함수를 구하고 y1과 y2가 독립인지를 구해보라 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약간 테크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뭔가 배웠던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단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 y1이 x2분의 x1이고 y2가 x2죠. 요거 역함수를 구해보면은 x1이란 건 어떻게 되죠? y2 x2가 되죠. y1 y2가 되죠. y1 y2가 되고 x2라는 거는 y2가 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야코비안부터 그어봅시다. 야코비안 이렇게 파샬 y1, y2 분의 파샬 x1, x2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제 파샬 y1 분의 그냥 적을게요. y1분의 x1을 파샬 y1분의 파샬 x1을 하면 y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파샬 y2분의 x1이죠. 그럼 y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긴 0, 1이 나오겠네요. 맞죠? 이거 절대값 씌우면은 디터미넌트 씌우면은 잠깐만요. 이거 좀 땡깁시다.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에 이렇게 씌우면은 그럼 얘는 y2가 되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야코비안은 구했습니다. 근데 저게 네. 정답지 봐도 그렇고 연습 문제 예제 봐도 그렇고 I1하고 0하고 바뀌어 있던데 어디서 바뀌는 걸까요? 잠깐만요. 파샬 y 제가 안 적고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 그 x1 파샬 y2 분의 파샬 x1 이게 맞는데요? 이게 맞는데? 저도 그렇게 구해서 Y2가 나오긴 하는데요. 네. 이게 못하겠죠 뭐. 못하겠죠. 뭐 저는 저를 믿습니다. 그래서 y2가 일단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전체 행렬과 원래 행렬은 디터미넌트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PDF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y라는 거를 y1, y2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PDF y의 y1, y2라는 건 어떻게 되죠? 자, 8 x1, x2의 i의 0에서 x1에서 x2에서 1까지에다가 그 다음에 y2가 곱해지겠죠? 이것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죠? 8 8에다가 y x1, x2니까 y1, y2에다가 y2가 또 곱해지죠. 그 다음 i에다가 요거 여기 좀 어려운데 일단 적어 놓을게요. 0에서 x1에서 그냥 써봅시다. 0보다 x2분의 x1이 크고 아니죠. y1에서 y2가 크고 그 다음 y2가 크고 요게 1보다 작다 이렇게 됐네요. 맞나요? 네. 자, 근데 요걸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봅시다. 이게 x로 그냥 일단 어려우니까 이렇게 써보면은 이거는 0에서 x2분의 x1이 1보다 작은 거랑 i에다가
0에서 x2가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되겠죠? 여기 쪼개지는 게 이해가 돼요? 요거 다시 풀어 써보면은 여기 이제 풀어 써볼게요. 일단 요거는 i의 0에서 x1이 x2보다 작고 i의 0에서 x2가 1보다 작잖아요. 똑같은 그런 어떤 그게 되죠. 똑같은 범위가 되죠. 네, 직관적으로 저게 맞는 게 이해되는데 네. 그냥 직관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 따라서 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테크닉 같은 거. 테크닉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니까 위에 거랑 똑같죠. 요거는 좀 이해가 됩니까? 디터미넌트 인디케이터 펑션 두 개를 곱하면 더 인디케이터 펑션 하나.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건 직관적으로 생각 그림 그려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0에서 1 사이고 0에서 1 사이예요. 1 사이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데 y는 x를 기준으로 여기 x1 축이고 x2 축이면은 x1이 지금 x2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범위가 사실 요 그림이었어요. 그럼 이 그림을 똑같이 만들자면은 x2가 x1보다 작은 거 하나를 일단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 전체를 여기 다 포함해주고 x2를 범위를 1로 딱 제한해버리면 끝나죠. 이렇게. 맞아요? 네네. 이해돼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범위였는데 빨간색 범위였어요. 근데 우리가 파란색 범위를 일단 다 제한을 해줘요. 다 걸어줘요. 일단 파란색 범위로. 그다음에 x2를 여기 걸어줘 버리면은 이제 x1이 x2보다 작은데 그러면 x1이 x2보다 작으니까 얘도 1을 걸리겠죠. 아,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거죠. 파란색 범위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지울게요. 그림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범위가 쪼개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8 y1 y2에 y2가 곱해지고 i에 이거는 좀 별로 의미 없는데 0에서 y1이 1이고 i에 0에서 y2가 1이고 이렇게 되죠. 그 범위만 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써보면은 이게 뒤에 y2가 빠졌네요. 그럼 8 y1 y2 세제곱에다가 i에 0에서 y1이 1이고 i에 0에서 y2가 1이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쪼갤 수 있죠. 2y1에 i에 0에서 y1이 1 사이고 4y2의 세제곱에다가 i가 0에서 y2가 1까지 이렇게 쪼개질 수 있죠. 그리고 독립인 건 딱 바로 알겠죠?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되면 독립이죠. 아예 싹 쪼개질 수 있으면 독립입니다. 왜냐면은 PDF x의 y의 x, y가 PDF의 x의 x, PDF의 y의 y 이렇게 쪼개질 수 있으면 독립이죠. 이게 그냥 독립의 정의입니다. 독립이고 각각의 PDF도 이제 구했죠. 이게 이제 y1의 PDF, 이게 y2의 PDF예요. 그래서 풀이를 끝냅니다. 한 번에 나오죠. 이 PDF Y1이랑 해보면 해보면 돼요. 그냥 이건 제가 계산하기 싫으니까. 진짜. 네. 그냥 뭐 각각에서 적분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적분하면은. 자, 그리고 4.4도 있죠. 4.3은 뭐 답이 있으니까 풀을 수 있을 텐데 4.4는 답이 없으니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x1, x2, x3 세 개가 있네요. 그러면은 써보면은 이제 y부터 써봅시다. y1은 x1, y2는 x2 빼기 x1, y3는 x3 빼기 x2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역함수 구할 수 있을까요? x1은 당연히 y1이죠. x2는 어떻게 돼요? y1 플러스 y2고
x3는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돼요. 맞죠? 그러면은 파샬 y분의 파샬 x를 하면 어떻게 돼요? 디터미넌트 같이 해주면 이거 1 나오는 거 혹시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파샬 y1분의 파샬 x1 파샬 y2분의 파샬 x1 파샬 y3분의 파샬 x1 파샬 y2분의 y1분의 파샬 x2 파샬 y2분의 파샬 x2 파샬 y3분의 파샬 x2 파샬 y1분의 파샬 x3 파샬 y2분의 파샬 x3 파샬 y3 3죠 2죠 3분의 파샬 x3 이렇게 되죠. 얘를 계산해 보면 디터미넌트 앞에 붙고 그럼 디터미넌트에다가 1, 0, 0, 1, 1, 0, 1, 1, 1이 되니까 디터미넌트 1이죠. 그래서 얘는 디터미넌트 1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해보면은 이거 네. 3 곱하기 3이 어떻게 계산? 3 곱하기 3이면은 이렇게 계산돼요. 처음에는 요 부분을 다 곱해서 플러스 해줘요. 요렇게 두 개랑 요거 하나랑 곱해서 플러스 해주고 요렇게 두 개랑 요렇게 하나 곱해서 플러스 해줘요. 그런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마이너스 요렇게 요렇게 마이너스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얘가 위에 여기 0이 다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다 0이 되고 여기만 남아요. 너무 지저분한데. 네, 됐습니다. 3번의 3 디터미넌트는 사실 계산할 줄 잘 몰라도 돼요. 그냥 계산기 넣으면 나오니까. 그러면은 f의 x1, x2, x3란 거는 6, 2의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3에다가 i의 0에서 x1이고 x2고 x3였죠. 등호는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일단 요 위에 거부터 바꿔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조금 테크니컬한데 6, 2에 마이너스 3x1 마이너스 2에 x2 빼기 x1 마이너스 x3 이렇게 되죠. x3 빼기 x2가 되죠. 요까지 이해돼요? 전개하면 다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i에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도 이제 약간 머리를 써보면은 0에서 x3는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돼요. 그런 다음에 아까 문제랑 똑같은 논의 방식대로 i의 0에서 x2 빼기 x3 빼기 x2가 되죠. 그런 다음에 i에다가 0에서 x1, x2 빼기 x1인가요? x2 빼기 x1이죠. x1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걸 다시 써봅시다. 이거는 0에서 x1이고 i의 0에서 x2 빼기 x1이고 i의 x3 0에서 x3 빼기 x2가 되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6, 2에 마이너스 3y1 마이너스 2y2 마이너스 y3가 되죠. 그런 다음에 i의 y1이 0 이상이고 i의 y2가 0 이상이고 i의 y3가 0 이상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얘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2의 마이너스 3y1에 i의 y1이 0 이상이고 2, 2의 마이너스 y2에다가 i의 y2가 0 이상이고 2의 마이너스 y1에 i의 y1이 0 이상이죠. 그러면 적분해보면 각각이 다 PDF가 된다는 사실과 독립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계산 문제였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은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인디케이터를 저렇게 세 개로 그러니까 나누는 과정이 어떤 이거는 그 테크닉이에요, 내고 테크닉. 있는. 네, 테크닉이 짬이에요, 짬. 인수분해 처음 하면 잘 안 떨어지는데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디케이터 똑같아요. 처음 보면은 저걸 어떻게 하나 싶은데 고민을 좀 해보면은 말이 됩니다. 인디케이터를 쪼개는 게 결국 편한 길입니다. 네, 맞아요. 편한 길이라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든 인디케이터를 그러니까 쪼개야죠. x를 y에 대한 함수랑 같이 마찬가지로 나타내려고 만든. 맞아요. 이거 어쨌든 3번이나 4번이 결론적으로 이 F라는 걸 주어주고 난 다음에 Y1과 Y2가 독립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 네. 이거 가지고 이게 무슨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냥 계산 문제예요. 그냥 뭐 인수분해 해보시오라고 했을 때 별 의미 없잖아요. 근데 그냥 뭐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고 그냥 뭐 계산해봐라 그런 얘기죠. 이 계산이 중요하니까.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독립이라는 걸 의미하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독립의 정의죠. 독립이죠. 그럼 X1과 X2도 독립인가요? 어디서요? 주어지는 4.3에서요? 네, 아니, 그건 독립 아니죠. 아, 그건 상관없는데 Y1과 Y2 이렇게 해보니까 독립이다. 맞아요, 맞아요. X1과 X2는 전혀 모르는 거죠. 독립이 아니, 문제에서 독립이 아니에요, 그냥 종속이에요. 왜냐면은 동성이랑 아. 맞는 거 어디?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가 쪼갤 수 없잖아요, 얘는. 아, 그 종속이에요.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네. 2장에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거랑 4장에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그런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2장에서는 어떻게 구했죠?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에서 결합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아, 그거는 여기서도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얘는 변수 변환이 4장에서는 변수 변환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서로 또 다른 랜덤 바리에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2장에서 그냥 주어진 것 갖고만 계산했는데 2장에서는 2.13에서 이제 A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얘는 독립인가를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쪼갤 수만 있으면은 독립이 되고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4장에서는 뭐 비슷한 맥락이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y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는 거죠. 별로 그냥 뭐 차이 없다고 생각해도 차이 있다 생각해도 별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데 아까 인디케이터를 쪼갤 수가 없어서 독립이 아니다라는 게 좀. 독립이면 뭐죠? 음, 독립이면은 PDF X Y가 PDF X에다가 PDF Y로 쪼개져야 되죠. 근데 인디케이터를 지금 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4.3에서 문제는 인디케이터 이렇게 두 개 쪼갤 수. 네. 쪼갤 수가 없으니까 그걸 독립적으로 쪼갤 수가 없으니까 4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PDF 자체의 식은 쪼갤 수 있어요. 여기는 8x1, 네. x2가 있으니 이 경우 쪼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4.3과 4.4의 그 뜻은 독립이 아닌 두 개를 독립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지, 뭔가 이렇게 나누거나 뭐 빼거나 이렇게 했는데 걔들이 독립이 된다 이걸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출제자였어도 독립인지 판단하셔야 했을 때 독립인 게 되는 문제를 내겠죠. 다 독립입니다.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다시 또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또 해봅시다. 뭐 나머지 것들은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하면은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장에서는 뭘 해볼까요?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이거 다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유도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분포들 설명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뭐 감마 분포 이런 거 잘 설명 안 했죠. 근데 x가 이게 어디 이게 4.2에 4.2절에 얘 4.2.1에 있습니다. x가 정기분포를 따라 0,1이 이렇게 따릅니다. 그러면은 xi들이 따른다 칠게요. 그러면은 y를 x1의 제곱부터
XR이 저거까지 다 더했어요. 제곱을 다 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뭐라 부르냐면은 y는 카이 제곱분포를 따라요. 자유도 r인 카이 제곱분포를 따릅니다. 요거는 가끔씩 등장하기 때문에 좀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자유도를 잘 모른다면 자유도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에요. 자유도. 그냥 이게 r을 그냥 자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미하는 게 그냥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유도예요. 이게 좀 순환 논리긴 한데 자유도는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x1부터 xn까지의 어떤 관측을 했어요. 그럼 관측 몇 번 했죠? 여기서 가장 많이 정보를 뽑으면 몇 개의 정보를 뽑을 수 있을까요? n개겠죠? 그게 자유도예요. 우리가 여기서 평균을 알아요. 알았다 쳐요. 그럼 이제 자유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였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뭐 정확한 정의 저도 잘 몰라요. 자유도의 정확한 정의는. 한 개의 정보를 아니까 n개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 한 개의 정보 벌써 알고 있으니까 이제 몇 개의 정보 알 수 있어요? n-1개죠. 아 앱을 알았으니까 이제 웬만하지. 네. 점점해 주시면 기호도. 아, 기호요? 아, 몇 페이지죠? 이거 오늘 할 건데 네. 등호 3개 위에 심판에서 등호 3개 위에 D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앞에 맞다 앞에 나온다. 앞에 어디 나오냐면은 거기 보는 거 아닌가? 카이제곱. 카이저 보는 거 맞는데 이 정의가 앞에 나와요. 3장에 나오는데요. 3장에서 3장에서 여기 구판으로 115페이지 심판으로는 이항문포의 대의적 정의 한번 보세요. 이항문포의 대의적 정의. 심판 구판 다 113페이지인데 여기 각주 47번에 나와요. 47번, 45번 나옵니다. X 등호 3개 위에 D 붙은 거는 확률면서 X와 Y가 같은 분포를 갖는다는 뜻이며 IID는 IID 뭐 인디펜던트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호도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사정은 그 다음에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정 같은 경우에는 F 분포 이런 거 다 넘어갈게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4장에서 좀 중요한 건 순서 통계량입니다. 순서 통계량. 4.3절. 4.3절에 따라오셨나요? 네, 4.3절에서 순서 통계량인데 x1부터 xn까지 관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 x의 괄호 1, x의 괄호 2 이렇게 나타냅니다. x의 괄호 n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얘들의 디스트리뷰션을 가끔씩 얘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가장 작은 값 이런 거를.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변수 변환을 했죠. 그러면은 변수 변환 하는데 우리 변수 변환 1대1 대응에 대해서 증명을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1부터 n까지가 있을 때 얘를 각각을 바꿔주는, 예를 들어서 얘가 2로 오고 얘가 1로 왔어요. 그런 식으로 1부터 n까지 해서 1부터 n까지로 순서만 바꿔주는 치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치환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에 대한 치환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1, 2, 3이 1, 2, 3으로 갈 수도 있고 1, 3, 2로 갈 수도 있고 2, 1, 3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3, 1로 갈 수도 있고 3, 1, 2로 갈 수도 있고 3, 2, 1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6개가 나오죠. 3팩토리얼이니까. 맞아요? 이 3팩토리얼 왜 나오는지도 알겠죠? 네, 고등학교 순열과 조합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랜덤 표본을 크기 순서로 어떻게 늘어놓을 수 있나요?
샘플을 하면은 거기 샘플에 대해서 크기 순서를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x를 가정하는 거 아니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1, 2, 3, 4, 5, 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랜덤 표본. 랜덤 표본이 정기분포에서 우리가 뽑아요. 정기분 샘플을 뽑아요. 샘플 뽑혔죠. 그럼 그 샘플을 크기 순서 나열할 수 있겠죠. 그 값을 보고 나열한다. 네. 그러니까 같은 값이 뽑히지 않게 뽑는. 근데 가끔씩 안 뽑힌다고 가정해요. 뭐 어차피 연속성만 하는 거예요. 네, 연속에서만 하니까 사실상 그런 건 불가능할 거예요. 아 연속형인 경우라고 앞에서. 네. 근데 랜덤 표본은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개를 뽑든 세 개를 뽑든 그 뽑은 집단을 말하는 게 표본 아닌가요? 뽑힌 집단을 말하는 거. 뽑힌 집단. 예. 뽑힌 집단을 말하는 거죠. 모 집단이 아니고. 네. 연속형인 경우는 같은 값이 절대 안 돼요. 아니요. 그냥 뽑힐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뭐 사실 그 수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는 아니지만 모집단이 연속인데 표본 집단도 연속인 거예요. 연속이 될 수 있겠죠. 표본 집단은 연속은 아니겠죠. 뽑혔으니까 n개를 뽑았으니까 디스크리트 하겠죠. 이산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의 PDF는 어떻게 되면은 PDF x의 괄호 1, 콤마 땡땡땡, 콤마 x의 괄호 n 그 다음에 x1 y1 쓸게요. y1, 콤마 땡땡땡 yn이란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n 팩토리얼의 f의 y1의 땡땡땡 f의 yn입니다. 그 다음에 i의 y1부터 땡땡땡 yn까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f란 거는 x의 pdf예요. 그러니까 x의 pdf에 변수만 y를 넣었고 앞에 n 팩토리얼 붙고 뒤에 이렇게 인디케이터 펑션이 붙었다는 얘기를 이해하면 돼요. 순서만 정해주는 거예요. 순서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n 팩토리얼 붙는다는 걸 이해하면 돼요. 요거의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오늘 연습 문제 풀으면서 감을 좀 익혀보세요. 요것만 알면은 사실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좀 뭐 어떻게 좀 설명이 부족했나요? 저거를 뭐의 의미라든지 약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분포가 의미하는 거 사실 제가 이 순서 등기랑 얘기를 왜 하냐면은 딥러닝에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봤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추리 통계를 좀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이건 모르면 뒤에 내용에서 좀 막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라서 의미 같은 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미디안 추정할 때 쓰는 거죠. 추정할 땐 좀 쓸 거예요. 미디안. 네 수만과 맞아요. 미디안 같은 거 추정할 때 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했을 때의 그 변수가 나타내는 분포라고. 네 맞아요. 딱 그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지금 문서 문제는 그냥 좀 풀어보면 되는데 이 내용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왔고 우리한테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변량 정기분포는 다들 아시나요? 몰라요? 잘 몰라요. 아 다변량 정기분포를 설명해야겠다. 4.4절이죠. 다변량 정규분포. 요거는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정의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PDF x1부터 xn까지 x1에서 xn까지란 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다변량 정규분포에 다 정규분포에 따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x가 x1부터 xn까지 이게 n에다가 뮤라는 벡터예요. 뮤 벡터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어떤 공무상 행렬이 주어져요. 얘는 루트 2파이의 n승에다가 시그마의 아니다. 디터미넌트 시그마의 마이너스 2분의 n승 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뮤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식이 이해돼요? 사실 이해할 게 없어요. 왜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정규 분포들 아 2분의 1부터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해야 돼요. 터미넌트 시그마를 곱한 거 그러니까- n개만큼.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잘못 썼는데 이게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냥 요거를 이제 1차원을 이거 잘못 이렇게 공간 활용이 좀 이상한데 제가 이거를 그 1차원에서 써보면 n이 1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란 거는 시그마 제곱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루트 2파이에 디터미넌트 시그마니까 요거를 그냥 1차원에서 그냥 시그마 제곱이죠.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1에다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뮤인데 1차원이니까 트랜스포즈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버스니까 시그마 마이너스 제곱이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되죠. 똑같죠? 우리가 아는 식이 튀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게 다처에서 유도가 이렇게 된대요. 저도 뭐 잘 안 해봤어, 제대로 안 해봤어요. 여기 정식 행렬이다 나오는데 정식 아 정치 행렬이다 그런 거 모르나 보네요. 그냥 시그마라는 게 공문사 행렬이거든요. 영어가 네? 이 정치 행렬 영어로 쌤이 논싱귤러인가요? 네. 논싱귤러이군요. 그렇군요. 아 그쵸. 그 정치 행렬이면 그러니까 싱귤러란 거는 논 인버터블이라는 뜻입니다. 논 싱귤러란 거는 인버터블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역행렬이었구나. 이게 가역행렬이니까 요게 말이 되죠. 요게 말이 되죠. 이해됩니까? 그냥 네. 시그마 인버스가 존재한다라고. 네, 시그마 인버스 존재하는 행렬이에요. 그다음 특히나 얘는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가 양수예요? 네, 근데 고유값으로 아직 안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x 트랜스포즈 a가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란 거는 x 트랜스포즈 a의 x가 항상 양수란 뜻이에요. 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요 부분이 항상 양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요것도 요것도 항상 양수죠. 아니, 이게 우리가 아는 사실이랑 일치하죠. 이건 싱귤러라서 PST는 아니고 그냥 따로요, 따로. 시그마가 PSD 성질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PSD랑 그러니까 PSD랑 논싱귤러랑은 별개예요. 얘는 저 두 가지 성질이 있는 애다라는. 네, 두 가지 성질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PSD인데 그러니까 논싱귤러인데 PSD가 안 되는 예시는 뭐냐면은 1, 0, 0, 마이너스 1이고요. PSD인데 논싱귤러가 안 되는 예시는 얘는 0, 0, 0, 0이에요. PD가 아니라 PSD라서 0, 0, 0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집에 와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예시를 던져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독립 그 다음에 코바리언스가 0. 독립이면 코바리언스 0이에요? 네. 코바리언스 0이면 독립이에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근데 다변량 정기분포인 경우 이 경우에는 둘 다 true입니다. 이 경우에는 true예요.
얘 4.4.2가 있습니다. 얘 4.4.2를 참고하세요. 답변량 정규 분포에서요. 네. 별량이 여러 개잖아요. 네. 그러면 코바리언스가 그 별량의 조합에 따라 다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정규분포인 경우 그냥 이렇게 씁시다. 지금 두개인 경우 이제 이해서 하는 좀 두개인 경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다변량이 그냥 시그마 자체가 네,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영역을 그 삼는 거죠. 대칭행렬. 그 대각행렬. 자기 자신과는 분산이 있어야 되니까. 아, 네. 대각행렬이 돼야겠죠. 네.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해볼까요? 그다음 뭐 별로 할 게 없네요. 선행회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을 넘어가고 연습 문제 2개만 더 던져줄게요. 책을 같이 한번 볼까요? 4.12를 한번 풀어봅시다. 4.13도 한번 풀어봅시다. 4.12, 4.12. 4.12와 13입니다. 심판구판 동일하게. 3개. 아니요, 11 말고 11이 아니고 11이 아니고 12랑 13.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책이 전 좀 약간 불만이었던 게 4.20 같은 문제가 책 코시 분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코시 분포를 따르라는 거 밝혀라고 막 구글링해서 18번에도 바이블 분포 같은 것도 그렇고 약간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뭐 구글링하면 다 나오긴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5장을 한번 조금 살펴봅시다. 글로 가야겠다. 네. 기록생이구나. 자, 5장을 다시 들어가 봅시다. 5장에 중진크 정리부터 나오는데요. 5장에서 조금 이제 5장 6장이 가장 저는 키라 생각하거든요. 앞에 것들은 네. 한 명 드릴게요. 5장 6장이 키인데 이제 네. 5장에 오직 그 중진크 정리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표기법들 그 다음 6장에서 나오는 ML이나 아니면은 6장인가에서 나오는 ML이랑 KL 자료변수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주의를 해야 되고 오늘 5장을 해보고 6장에서는 이제 6장 다음 시간에는 랜덤 포레스트 한번 볼게요. 랜덤 포레스트 한번 봐서 머신러닝에서 통계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5장에 뭐 앞에 207페이지 구판 기준 207페이지 모티베이션 나오는데 각설하고 우리는 스테이트먼트부터 한번 봅시다. 센트럴 리밋 디어렘 CLT를 많이 부릅니다. CLT도 익숙해져야 돼요. 다음 용어에 CLT 같은 경우에는 이제 XI가 IID고 버라이언스 X1이 실수 무한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E의 X1을 뮤라 쓰고 버라이언스 X1을 시그마 제곱을 쓸게요. 그냥 IID니까 X2도 뮤 시그마 따르고 X3도 뮤 시그마 따르고 이렇게 했죠.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은 리미트 이제 리미트 이렇게 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p의 루트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분의 x1부터 xn까지 나누기 n 마이너스 뮤 이게 x보다 작을 확률이 p의 z가 x보다 작을 확률보다 작아요. z는 정기분포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식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우리가 뭐라 부르죠? 네 글자로 표본 평균이라 부르죠. 그러면은 정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샘플을 많이 뽑으면 그 샘플이 정규분보다 다른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샘플을 많이 뽑는데 그 샘플이 평균이 정규분보다 달아요. 무슨 말이죠? 표본 평균이 정규분보다 다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표본이 제가 적어줄게요.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건 틀린 말이고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평균이 세번 알려야 되는 거죠. 네, 새로운 어떤 랜덤 바리에이블이죠. 베리에이블 뭐 예. 표본 평균이라는 어떤 변수 자체도 맞아요. 하나의 분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쵸. 표본은 당연히 원래 분포 따라요. 푸화성이었으면 푸화성을 따를 건데 푸화성 분포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 계속 많이 뽑고 그걸 반복하면은 정규분포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증명은 이제 증명 아이디어는 MGF X의 X와 MGF Y의 Y가 같으면은 PDFX의 X와 PDFY의 Y 같다는 걸 쓰는 거예요. 아, T와 S죠. T와 S, T와 S 이렇게 되면은 PDF가 같다는 걸 PDF 똑같다는 걸 따른다는 겁니다. 똑같은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증명의 핵심 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5.1절은 사실 이거 말고 예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시들을 한번 직접 살펴보세요. 그리고 5.2절부터 조금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인데 5.2절 뭐냐면은 극한 분포와 확률적 수렴 요겁니다. 극한 분포, 그러니까 분포도 극한을 보낼 수 있겠죠. XT라는 게 XN이라는 게 있는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있는데 X1이 있고 X2가 있고 X3가 있고 이런 게 쭉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건 표본이 아니에요. 확률 변수들의 수열이에요. 좀 달라요. 이 노테이션이 좀 중복이 됐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뭐냐면은 xi가 루트 2파이의 1 플러스 i 분의 1 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1 플러스 i 분의 1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i 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한다 쳐봐요. i는 자연수입니다. 여기 요 i랑 요 i는 같은 i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x1은 어떻게 돼요? x1은 어떻게 되죠? x1은 루트 2파이 2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8분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x2도 어때요? x2도 뭐가 있겠죠? 대입하면은 쭉 가서 x 무한대로 가면 어때요? x 무한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럼 얘는 루트 2파이 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i가 무한대로 0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결국 x 무한대는 리미트 xn이 무한대로 할 때 xn이 뭐랑 똑같아져요? 정규분포랑 똑같아지죠? 표현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어디가 잘 이해 안 되시나요? 8이 어디서 나온 거지 일단 저. 8은 2 곱하기 2의 제곱 1을 대입하면 아. 이해됩니까? 잘 이해 안 돼요? 흐름을 이해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나오지? 그거 제가 만든 식이에요.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방금. 그래서 우리가 뭐라 얘기하면은 극한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극한 분포라는 거는 진짜 분포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랜덤 버리에이블들의 수열 xn 앞에 있는 정규분포 생각하세요.
n은 1, 2 이렇게 쭉 가요. and 랜덤 바리에이블 z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p 자 일단 적어 설명해 줄게요. xn이 x보다 작을 확률이 p에 z가 x보다 작을 확률과 같다면은 이제 우리는 xn이 이렇게 써요. n이 무한대로 할 때 d의 디스트리뷰션 관점에서 z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얘는 우리가 원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을 보내면 뭐를 쓰고 싶어요? PDF 리마크를 쓸게요. PDF xn의 아니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PDF xn의 x가 PDF z의 x와 같다 이렇게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리미트 무한대로 보면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왠지 알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PDF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퍼 PDF가 있어요. PDF는 이렇게 CDF 아니고 PDF는 가능하게 떨어지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얘가 점점 좁아져요. 그럼 극한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한 점 비해 여기 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이 PDF랑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적분을 해보면 모든 점에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PDF 관점에서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해돼요? 아니요. 점점 좁아지면 요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PDF 이거 되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분값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적분 값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적분값이 같은 거예요. CDF는 CDF는 같은 거예요. 이게 CDF니까. CDF는 같은데 PDF는 몰라요. CDF 연속인 점에 대해서 같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중심부 관정률이랑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점점 좁아져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냥 제가 그런 걸 생각해 본 거예요. 발레를 드리기 위해서. 발레. PDF 똑같다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런 충동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발레가 생긴다는 거예요. CDF와 같아도 PDF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PDF 같다고 말할 수 없다. 맞아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CDF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해돼요? 예전에는 CDF 같은 PDF 같다. 그 연속인 경우에만. 극한 보면 연속이 아닐 수 있어요. 네. 해석학 시간에 다시 다뤄봅시다. 그래서 이게 극한 분포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뒤에 나오는 게 확률 수렴이거든요. 확률 수렴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은 asymptotic distribu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률 수렴이라는 개념도 한번 다뤄볼게요. 확률 수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 5.2.1이 성립하니까 뭐를 쓰냐면은 p 리밋에다가 n이 무한대로 할 때 xn이란 거는 xn이 c라는 거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p의 xn-c가 어떤 양수보다 클 확률이 이미 양수보다 클 확률이 0이란 뜻이에요. 그 P 리미트가 p 리미트는 그냥 기호일 뿐이에요. 어떤 의미?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xn이 어떻게 되냐면은 xn이
x 뭐 이 예시를 뭘로 잡는 게 좋을까요? 자 생각 좀 해봅시다. 아 이거 예시 잘 못 잡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n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죠. 실제로는 정기분포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기 요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xn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상수밖에 없어요. 거의 항상 상수밖에 없어. xn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다 0이다가 어떤 값에서 탁 튀어오르고 나머지 다 0이에요. 요 값밖에 못 가지는 게 확률적으로. 이산인가? 아니 이산은 아니고 연속인 경우. 연속인데 저런 모양이. 그러니까 이거 뭐라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고민 좀 해봅시다. PDF가 결론적으로 C로 간다 이 말 아닐까요? PDF가 아니라 확률 변수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있으면은 확률 변수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얘를 극한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xn이 한 가지 값밖에 못 가져요. 확률 변수가 한 가지 값으로 수렴한다는 뜻이죠. 맞아요. 확률 변수 한 가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예시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책에도. 이게 있다. 이런 예시 좋겠네요. 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xn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쓰냐면은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라 쓸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n개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x1은 뭐냐면은 x1은 그냥 어떤 랜덤 변수가 있어서 yi라 쓸게요. 얘는 yi고 x2라는 거는 2분의 1에 y1 플러스 y1이고 y2가 되고 x3란 거는 3분의 1에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y가 속하는 분포 전체의 값을 가질 수 있겠죠. 얘는 변수 변환을 해서 어떻게 분포를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분포를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쭉 가서 xn을 무한대로 보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n분의 1의 시그마 yi가 되겠죠.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집단의 평균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xn이란 변수가 한 개의 값밖에 못 가지잖아요.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오리지널 평균인 뮤로밖에 못 가잖아요. 맞죠? 이해돼요? 그리고 얘는 확률 수렴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 옆에 대수의 법칙이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긴 한데. 비슷해요. 그 개념 자체는 비슷한데 이제 스테이트먼트는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저 여기 왜 뮤가 되는 거지? 샘플 많이 뽑으면 그 샘플은 어디로 결국 수렴해요?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을 수렴하죠. 근데 그걸 y로 뒀잖아. y랑 UY. 네네 이해했어.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잘 안 돼요? 그래도 필임이 뭔지 좀 잘 모르겠어요. 필임은 그냥 표기법이에요. 표기법이에요. 그냥 얘는 왜 이 필임을 쓰냐면은 converge in probability거든요. 그래서 필임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 잘 안 돼요? 진짜? 진심? 네. 오케이. P림을 나타내는 게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꼴들이 필임의 예시인 거죠. 여기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는 걸 해석한 걸 좀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냥 가질 수 있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있긴 하네요. 그 피딩 자체가 그거 확률 수렴하는 거를 기호로 나타내는 게 네, 맞아요. 맞아요. 정리 5.2.1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5.2.2가 이제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 제가 말했네요.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 수렴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공식을 포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다처음 변수도 그냥 L2 놈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념 같은 건 그렇고 필임은 성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4층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 5.2.6 확률 수렴과 4층 연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림의 X가 A이고 P림의 Y가 B일 때 P림의 X 플러스 Y도 XN 플러스 YN도 A 플러스 B고 P림의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P림의 XN 곱하기 YN도 AB고 P림의 XN 빼기 YN도 A 나누기 B가 돼요. 다음 B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성립합니다. 보통 이런 게그 오토엔코더 쪽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과 응용되는 것들이니까 한 번쯤 들어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바서슈타인 겐이나 그런 데서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흑한분포의 계산 한 분포의 좀 빨리 나오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뭔가 크게 막 계산을 해보고 할 게 없어서 다 증명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좀 빨리 넘어가는 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xn이 z에 asymptotically converge하고 p림의 converging probability of yn이 c일 때 xn 플러스 y는 asymptotically converge하는 게 z 플러스 c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yn xn이란 거는 asymptotically converge하는 게 d죠. d CZ에 asymptotically converge하고 나누기도 똑같아요. C 0이 되면 안 되고 슬러스키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뭐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장도 크게 막 언급할 건 없어요. 이건 좀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5.3.3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습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중심근간 정리 저는 일반화라 생각합니다. 이게 정리 5.3.3이 똑같죠? 아니네. 심판 기준에서는 5.4 정리 5.3.3 예시 말고 얘 말고 정리 5.3.3 이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심근간 정리 일반화라 생각합니다. 중심근간 정리 이거 특수한 경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써보면은 다차원 확률 분포 확률 변수 xn이 이렇게 xn1부터 xnk까지 있을 때 친숙한 스펠링이네요. 그리고 z가 z1부터 zk까지가 있고 트랜스포즈 이렇게 있을 때
벡터 세타는 세타 1부터 세타 k에 대해서 루트 n의 xn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어디로 가냐면은 z의 어심토티컬리 컨버지해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그 다음에 루트 n의 g의 xn 마이너스 세타 g의 세타 이게 n이 무한대로 할 때 어심토티컬리 컨버지하는 게 g 프라임 세타의 트랜스포즈의 g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네. 어심터치 컨버전 아까 P 리미트 아니요. 피림 말고 앞에 찾아보세요. 차이 찾아보시면 어심토티컬리 컨버지는 확률 수렴입니다. 확률 맞나? 한글로 잘 몰라서 정근 수렴이에요? 정근 수렴이라고 하네요. 정근 뭐는 정근 분포. 중근 분포가 확률 수렴보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정근수 분포에서 확률수 유도하게 나는데 두 개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 심판 208페이지에 그 확률 분포로 분사하는 거랑 얘는 상수로 분사하는 거랑 차이. 맞아요. 정근 수렴은 정근 수렴 맞죠? 정근 분포? 공부라고 정근 분포는 그 랜덤 변수가 어떤 다른 랜덤 변수를 수렴하는 거고 확률 수렴은 랜덤 변수가 상수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증명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갈까요? 증명을 해볼까요? 넘어갈까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괜히 말했네. 자, 일단 G는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미분 가능해야 되고 이제 G를 테일러 전개할게요. G를 GX란 거를 G 세타 더하기 G 프라임 세타 더하기 나머지 항들 R X에다가 이제 여기서 X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테일러 전개가 되겠죠. 이건 테일러 전개예요, 그냥. 그러면은 RX란 거는 셋 X가 세타로 할 때 0으로 수렴하는 어떤 녀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거 증명이 엡실론 덴타를 좀 알아야 돼서 일단 그 요 엡실론 덴타 넘어가고 그래서 설명해 볼게요. 원래 테일러 좀 RX가 오늘 붙어요. 네, 원래는 요 뒤에 붙는데 요 앞으로 당긴 거예요. 아, 네. 아, 그냥 이창 이창이 이하의- 이상을 원래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보통 어떻게 이렇게 쓰죠? G 세타 더하기 G 프라임 세타에 X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RX라고 쓰는데 이게 X 제곱이니까 앞에 그냥 한 항 땡겨준 거예요. 그냥 여기에. 그러면은 XN이 세타보다 이거 근데 진짜 이거 엡실론 덴타를 좀 알아야 돼서 이게 증명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증명 안 할게요. 진짜 분포 함수가 G 프라임 세타 미분한 거 1차 도함수인데 1차 도함수. 편미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테이크홈 메시지로 테이크홈 메시지는 아니고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요게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가 중심점 정리 어떻게 했었죠? 중심점 정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p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분의 x1부터 xn까지를 다 더하고 n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뮤를 해서 그게 x보다 작은 게 p
z가 x보다 작다 이거였잖아요. 맞죠?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잠깐만요. 어디 쓰냐면은 밑에 좀 써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게 중심선 정리가 크게 일반 제너럴 폼 맞는데 여기 중심선 정리를 바로 유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게 다차원 확률 변수가 이제 이건 샘플이잖아요. 요건 샘플이고 요거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그렇게 1대1로 말할 수는 없는데 폼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뒤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데 연습 문제를 하나만 풀어봅시다. 제가 풀어줄게요. 연습 문제 몇 번을 푸냐면요. 분수 아닌 건데 잠시만요. 막 기호가 남발하죠. 뭘 풀어보냐면은 아니다. 요거를 일단 개념부터 좀 더 설명을 해보고 갈게요. 이거 조금 난감하네요. 이게 오디오가 좀 비네요.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지 말고요. 일단은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준비를 더 해올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공부를 좀 더 해보고 다음 주에 너무 추상적이죠?